대한민국 예능 판도가 뒤집혔다. 단순히 시청률 숫자가 높은 것을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적 파급력과 천재소녀, 비니서라는 걸출한 스타의 탄생에 결합하며 MBN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번 한일과 왕전 첫 방송이 왜 단순한 쇼를 넘어선 문화적 사건인지 그 이면의 잔혹한 설계와 경이로운 무대적 성취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본다. 과거 지상파 방송의 황금기 시절에도 예능 프로그램이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로 출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MBN 한일과 왕전은 첫 방송부터 전국 시청률 11.9%, 분당 최고 시청률 12.5%라는 압도적인 기염을 토하며 종편 예능의 한계를 박살냈다. 이 수치가 업계에 던진 충격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닐슨 코리아의 상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수치는 MBN 개국 이래 예능 첫 방송 중 역대 최고 기록일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이는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현재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은 결과물이다. 서혜진 감독을 필두로 한 제작진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 포맷을 넘어 국가대항전이라는 스포츠적 긴장감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축으로 이식했다. 기존의 트로트 오디션이 개인의 성공 서사에 집중했다면 이번 한일과 왕전은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더해 시청자들의 애국심과 승부욕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는 평소 예능을 멀리하던 중장년층 남성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미묘한 경쟁 구도에 흥미를 느끼는 젊은 세대까지 TV 앞으로 직결시키는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이 수치의 이면에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도 숨어있다. 방송 전부터 한일 탑7의 대결 구도를 쇼츠와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하며 화제성을 예열했고 이는 고스란히 본방송의 본방사수로 이어졌다. 결국 12.5%라는 숫자는 대중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한일전이라는 특수한 서사 속에서 발생하는 승리와 패배,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얽힌 거대한 드라마를 탐닉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첫 회부터 터진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앞으로 한일과 왕전이 단순한 주간 예능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다. 이번 첫 방송의 활용점정은 단연 천재소녀, 비니서의 등장이었다. 1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감수성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선보인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순한 어린 참가자가 아닌 선배 가수들을 긴장시키는 완성된 아티스트로서의 위엄을 유감없이 뽐냈다. 서혜진 감독이 그녀를 향해 재능의 황금 삼각형을 그린다고 극찬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이는 음악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비니서만의 3가지 핵심 역량, 정교한 음정 처리,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청중의 심장을 꿰뚫는 감정의 밀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비니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곡 해석력은 단순히 음표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한과 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냈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일본 측 마스터들조차 일본에는 없는 독특하고 강력한 보컬 스타일이라며 혀를 내두르게 만든 지점이다. 비니서의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네이버 TV,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실시간 인기 동영상 1위를 차지했으며 단일 영상으로만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디지털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증명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니서라는 존재가 한일과 왕전의 시청층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시니어 세대에게는 기특한 소녀 같은 친근함을, MZ세대에게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힙한 아이콘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니서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인 트로트쇼에 머물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도약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자 흥행 보증 수표가 되었다.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K-트로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시즌 시청자들이 가장 경악했던 지점은 바로 교차 채점 제도였다. 한국팀은 일본팀에게만, 일본팀은 한국팀에게만 점수를 줄 수 있는 이 파격적인 방식은 마치 서바이벌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녹화 현장에서 터져나온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니냐라는 단식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제작진이 설계한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정확히 관통하는 발언이었다. 이 룰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행위를 넘어 참가자들에게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해야만 자신의 팀이 가진 공정성 또한 증명되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심리적 딜레마를 강요한다. 이러한 구조는 시청자들에게 이전의 오디션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몰입감을 선사했다. 상대를 무조건 깎아내린다면 자칫 자국팀의 매너와 객관성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 출연자들은 상대의 무대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해야 했다. 즉, 상대가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가단의 자질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신경전과 마지못해 혹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채점표를 채워나가는 양국 가수들의 복잡 미묘한 표정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되었다. 전문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차 채점 제도는 단순한 예능적 장치를 넘어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자정작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편파 판정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높은 점수를 끌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도 상대 팀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실력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내어주는 정직한 패배 혹은 정당한 승리의 과정을 목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잔인하면서도 치밀한 설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 1초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매력적인 족쇄가 된 것이며, 이는 한일과 왕전이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국가적 자존심이 충돌하는 고도의 심리 게임으로 진화했음을 상징한다. 기존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금이나 부상을 내걸며 참가자들을 유혹해왔다면 한일과 왕전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속적인 산업적 보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판을 키웠다. 바로 우승자 및 질터 게리라에게 주어지는 일본 현지 신곡 발매 및 정식 진출 특전이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상금을 받고 끝나는 수준을 넘어 한 가수의 커리어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의미한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음악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일본의 엔카 및 트로트 시장은 탄탄한 구매력을 갖춘 시니어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과 왕전 제작진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신곡 앨범은 단순히 CD 한 장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 음반사 및 매니지먼트와의 계약, 그리고 대규모 팬덤이 형성된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프리패스 티켓과 다름없다. 이 특전이 공개되는 순간 무대 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참가자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를 가리는 인기 투표가 아니었다. 국경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이자 K-트로트의 세계화라는 대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트로트 특유의 강력한 에너지와 일본 엔카의 섬세한 미학이 결합한 신곡이 일본 시장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는 이미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대 위에서 흐르는 땀방울과 결승전처럼 가쁜 숨소리는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열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려는 절박함과 자신의 예술적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프로페셔널한 욕망이 뒤섞인 결과였다. 이 현실적인 욕망의 서사가 쇼 전반에 깔리면서 한일과 왕전은 가벼운 예능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적 데뷔전으로 격상되었다. 시청자들은 역시 참가자들이 느끼는 이 무게감을 공유하며 누가 일본 시장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최종 MVP라는 왕관을 이마에 얹게 될지 숨죽여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한일과 왕전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적 DNA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발생한 문화적 스파크다. 이번 경연에서 양국 대표팀은 서로 다른 음악적 문법을 선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실력의 차이를 넘어 각 나라가 추구하는 예술적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일본 팀이 보여준 미학은 한마디로 벨셈의 미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엔카와 J-팝은 소리의 여백을 존중하며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정교한 호흡과 절제된 비브라토를 통해 청중의 내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일본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섬세한 강약 조절과 교과서처럼 정확한 음정 처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밀한 세공품을 감상하는 듯한 정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일본 특유의 정적인 아름다움과 모노노어의 정서가 음악적 문법으로 지원된 결과다. 반면 한국팀은 폭발적인 성량과 관객과의 뜨거운 호흡을 강조한 더하기의 미학으로 맞섰다. 한국의 트로트는 판소리의 통성과 서구적 발성이 결합하여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감정을 남김없이 터뜨리는 압도적인 밀도를 자랑한다. 마이진이 첫 무대에서 보여준 안동역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미학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태권도 선수 출신답게 화려한 K- 돌려차기 퍼포먼스로 시각적 타격감을 선사한 뒤 속 시원한 사이다 보이스로 현장의 공기를 단번에 장악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의 에너지를 관객에게 직접 주입하는 일종의 문화적 카타르시스였다. 일본 평가단조차 그녀의 무대 이후 한국 가수의 성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양국의 음악적 문법 충돌은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선다. 오히려 하나의 뿌리를 둔 장르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토양 위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꽃을 피웠는지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보고와도 같았다. 시청자들에게 이 과정은 익숙한 듯 낯선 충격이었으며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능적 재미가 되었다. 결국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넘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새로운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경쟁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양국의 문화적 수용성을 넓히는 소프트 파워의 교류였다. 마이진의 안동역에서 영상이 유튜브 100만 뷰를 돌파하고 일본 현지 언론인 마이니치 신문이 이를 집중 조명한 것은 음악이 가진 힘이 정치적 갈등의 파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정교한 일본의 미학과 뜨거운 한국의 열정이 만난 이 마법 같은 순간은 향후 아시아 대중음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